안녕하세요, 일기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정책과 아파트 값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정부가 규제를 하면은 집값이 떨어지고 부양책을 펴면 집값이 오른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렇지 않다는 거를 한번 증명해 보겠습니다. 과거의 부동산 시장이 어땠는지 한번 보시면 되는데, 이명박 정부 시절에 집값이 많이 떨어지는 시기였죠. 그럼 정부 시절의 정책과 실제 아파트 값은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 보겠습니다. 이명박 정부 정권 들어서면서 2008년 11월 3일부터 규제를 완화하기 시작하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집값을 이명박 때문에 집값이 안정되고 떨어졌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노무현 시절에 공급, 신도시, 2기 신도시 공급 많이 준비하면서 공급이 늘어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명박 시절에 공급 과잉으로 집값이 떨어진 거지. 이명박이 집값을 잡았다고 하시면 절대 안 돼요. 2008년 11월 3일에 규제 완화를 합니다. 뭐 강남 3구 제외 투기 지역, 규제 지역 해제를 했죠. 만약에 이명박 정부가 부동산을 잡을 생각이었다면은 규제를 완화하는 게 아니라 규제를 강화해야 했어야 되겠죠. 정부는 집값이 오르면 규제를 하고 집값이 떨어지면 부양책을 펴니다. 2008년 11월 3일에 왜 규제 완화를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008년 11월 3월에 여기 보시면 2008년 11월 수도권의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인데요. 11월 11월쯤 보면 2008년 9월에 정점 찍고 수도권 아파트 매매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니까 이명박 정부는 규제 완화를 들고 나온 거예요. 집값이 떨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고 보시면 되세요. 오히려 규제를 완화함으로 인해서 집값을 올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2009년 2월 달에 또 규제 완화를 했죠. 미분양 주택, 양도세 감면과 뭐 이런 것들을 했는데 2009년 2월 달에 어땠는지 한번 볼게요. 2009년 2월 달 보면은 이전부터 2008년 9월부터 2월까지 수도권의 아파트 흐름이 하락 추세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하락을 하고 있었으니까 집값을 올리고 싶어가지고 규제 완화를 들고 나온 거예요. 미분양 주택은 양도세 한시 감면. 그로 인해서 2월 달이 지나고 나서 하락이 좀 잦아들고 그 이후에 반짝 상승을 하기 시작하네요. 그럼 이것만 보면은 정부가 정책으로 인해서 규제 완화를 하니까 집값이 오른 거 아니냐고 하겠지만 그 이후에 어땠는지 보시면은 그렇지 않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2019년 11월에 반짝 상승하고 그 이후에 다시 하락세로 접어들었죠. 2009년 11월이에요. 2009년 8월 달에 이 전까지는 규제 완화를 하다가 갑자기 강화를 했거든요. 그 이유는 집값이 올랐기 때문에 깜짝 놀래서 다시 규제 강화를 한 걸 거예요. 2009년 8월 1일 여기 보시면 4월부터 상승을 하니까 8월 달에 집값 오를까봐 깜짝 놀라가지고 다시 규제 강화를 했던 거죠. 그 다음에 2010년 4월 달에 2010년 4월 달 어땠는지 볼까요? 2010년 4월 보시면은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하락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집값이 하락세로 접어드니까 또 규제 완화 정책을 펴고 있죠. 주택 미분양이 많이 쌓인 상황이었으니까, 그리고 주택 하락으로 인해서 거래도 멈춰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규제 완화를 해서 집값을 부양하려고 한 거예요. 근데 정부 정책이 부양책을 펴면은 보통 집값이 오른다고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보시면 2010년 4월에 규제 완화를 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상승하기는커녕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통 알고 있는 정부가 규제를 하면은 집값 떨어지고 부양책을 펴면은 집값이 올라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실제는 별로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2010년 8월에도 하락세가 지속되니까 또 규제 완화를 들고 나왔어요. 2011년, 12년에도 계속해서 이명박 정부 끝날 때까지 규제 완화를 해줬는데, 규제 완화하면 집값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 수도권의 아파트 매매 흐름 보면은 그 이후부터 계속 하락세로 접어듭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부동산 정책은 집값을 잡지 못한다는 겁니다. 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